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업무 신고입니다. 요건 이렇게 자결 실행사 5가지를 갖추었으면 이제서야 이제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차를 들어가겠습니다. 업무 신고 보시면 12페이지. 첫 번째 행정사의 업무 신고. 여기부터는 그냥 쭉 책 보고 그냥 내용 읽고 책 보고 내용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용이 크다지 어려운 게 없어서 행정사의 업무 신고 보시면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이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 아까 자격자 해가지고 시험 합격자잖아. 똑같이 위에 그러면 위에다가 그냥 또 적으시면 되죠. 시험 합격자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은 시험 합격자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은 시험 합격자 위에다가 그냥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시험 합격자가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이 표현은 저희가 관할 시장 등 이걸로 바꿨잖아요. 이거는 문장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자가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관할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 신고로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 신고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그래도 알고 만약에 업무 신고에 대한 실제 이거 위에 기출을 보시면 지금까지 여기 11페이지까지는 한 번도 기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출이 안 됐잖아요. 이제부터 실제 지금 행정사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업무 신고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기출 보시면 글자가 좀 작게 보이지만 제5회 때 행정사법상 업무 신고와 수리 거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제8회 것 보시면 행정사법상 업무 신고의 기준과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즉 그냥 여기 12페이지 그냥 통으로 적으면 돼요. 사실은 12페이지 통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하반에 적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절차적으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표현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 합격자가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관할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무 신고는 아까 신고서 아까 했었잖아요. 그러면 업무 신고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업무 신고 기준이란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자의 자격증에 자 동그라미 하시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결격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실에 동그라미 하시고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행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결 실행 사는 없다 있잖아요. 사는 신고서에 적어야 되니까 신고서에 적어야 되고 사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관할 구청마다 그렇게 해서 시행령 20조 1항 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결 실행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무소보다는 자결 실행 그리고 결격 사인은 2번 한다 있잖아요. 자격증 발급할 때 하고 업무 신고할 때 한 번 하고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로 3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가볍게 보시고 그래서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로 1번, 가로 2번만 적으시면 업무 신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신고의 수리 거부 먼저 첫 번째 거부 사유를 보시면 시장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장도 있고 때로는 군수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그렇게 기초단체장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 이거를 그냥 줄여서 자결 실행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은 여러분이 그냥 자결 실행. 그러니까 두 문자가 좋은 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떠올리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결 실행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아까 제가 패턴 얘기했잖아요.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하면 그냥 자동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을 안 갖추면 요건을 그러면 다 갖추었으면 거부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반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만 행정사 업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결 실행만 가지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의 신청. 만약에 거부를 한 경우에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만약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래서 거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바로 밑에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는 거부된 사람, 거부의 동그라미, 3개월의 동그라미,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거부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거부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거부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수리간주 해가지고 시장 등의 업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동그라미 하시고, 지날 때까지, 즉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할지 거부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날 때까지 신고하기 지금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즉 수리를 했거나 수리하지 않거나, 두 번째 업무 신고에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즉 발급하거나 아니면 거부 통지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둘 다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행정사 업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보면 지날 때까지, 3개월이 지날 때까지의 동그라미, 신고하기 즉 발급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리 거부 통지, 거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단어는 꼭 들어가면 되죠. 다른 단어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날 때까지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 통지하지 않거나 하면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에 어떤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단어만 보더라도 이해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제 기본 강의하고 두 번째 오신 분들은 대충 다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목차입니다. 목차. 행정사 업무신고 목차, 두 번째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목차, 두 번째는 중목차 있잖아요. 거부사유, 이의신청, 수리간주. 이 목차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 세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차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용을 앞으로 심화강의 듣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강의 듣고 계속 들을 건데 내용은 다 이해됩니다. 행정사법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어서 다만 목차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목차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책을 다 외워야 되긴 합니다. 네, 외워야 되긴 한데요. 지금부터 외우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산보하듯이,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치 그냥 가볍게 워킹하듯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차만, 다만 책의 위치를 기억을 하시는 거죠. 여기 왼쪽에 책을 폈을 때 업무신고 왼쪽 페이지는 행정사 업무신고, 두 번째는 수리거부, 목차가 세 가지, 거부사유, 이의신청, 수리간주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업무신고를 하면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 있구나. 거부가 되면 거부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데 지날 때까지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통지하지 아니하면 다음 날에 수리간주 된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풀어 쓸 수만 있으면 이해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는 이미 업무 신고가 된 경우에 그 외에 다른 절차들이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그 다음에 휴업 신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라는 이러한 절차가 이런 별도 있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책으로 뒤에 보시면 아까 239페이지 봤던 것 중에 240페이지 보실까요? 240페이지. 맞나요?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페이지로 230페이지. 230페이지. 이렇게 신고서가 또 있다라는 거죠. 230페이지 보시면, 행정사 업무 변경,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 그 다음에 휴업 신고, 재개 신고, 폐업 신고. 이렇게 일단 신고가 4가지 신고로 법률상으로 4가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각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첨부 서류는 하단에 저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다시 책으로 다시 와서 저런 절차적인 것들이 더 있구나. 13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중요한 건 이제는 절차적인 건 업무 신고만 여러분이 기억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왜 하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 하는지. 13페이지 다시 오셔서 밑줄만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 보시면 먼저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 10일 이내에, 키워드는 10일,
10일 동그라미 하시고 누구에게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이전을 하면 이전 후 그래서 10일 이내 이전 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사를 신고인증을 발급을 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있잖아요. 그거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곳에 갔으면 기존에 있던 주무관은 좋아라 하겠죠. 내가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새로운 곳은 본인이 관리해야 되니까 본인이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후에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보다는 이전 후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관청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0일 이전 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는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폐업 신고 및 재개 신고. 폐업은 말 그대로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면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사무직원이 바로 밑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동거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가 본인, 가족, 동거인, 사무직원이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실 폐업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관할 그 담당자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진짜 폐업 맞냐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거 아무나 접수할 수 있어서 동거인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본인, 동거인, 사무직원이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저렇게 아무나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실무상으로는 전화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재개 신고를 잘못 폐업이 되었다라고 하면 쉽게 열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 신고 보시면 바로 밑에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라는 표현이 재개입니다. 재개. 그래서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같다라고 해서 폐업 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재개 신고. 그래서 폐업한 행정사가 재개 신고를 할 때에도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본인, 동거인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 신고는 폐업한 행정사가 재개 신고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이제 애도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랑 재개 신고랑 차이는 서류가 간단합니다. 재개 신고는 결격 사유가 없어요. 예,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할 때만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요. 재개 신고할 때는 결격 사유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접수만 하면 서류 한 장만 접수하면 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재개 신고는 그 업무 신고증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임대차 계약서 사무소 이것만 접수하면 다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휴업 신고는 휴업 신고의 정의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그래서 3개월이 넘도록, 키워드는 3개월, 그래서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휴업하거나 바로 밑에 재개 신고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휴업을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3개월이라는 표현이 너무 날짜가 좀 적긴 하지만 광고행위도 안 하고 그다음에 수임도 잘 안 하거나 행정사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일단 3개월, 그래서 3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밑줄만 긋겠습니다. 밑에 시장 등은 업무 재개 신고를, 그래서 휴업 신고 이후에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여기 날짜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15일이 나와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폐업 간주. 휴업한 행정사가 3개월 이상 휴업한 행정사가, 휴업이라는 건 3개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휴업 신고가 들어왔는데 2년 동안 계속 다른 재개 신고 안 들어오면 본인이 계속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바로 말소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그러한 근거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폐업을 처리하면 본인이 이제 감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신고에는 총 5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신고는 업무 신고가 있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휴업은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폐업간주. 폐업간주는 2년이 넘도록 재개신고 안 한 경우. 그래서 키워드 단어. 그래서 휴업은 3개월, 그다음 폐업간주는 2년.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신고 확인증. 그렇게 해서 신고 확인증이 비로소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를 하면 그 결과가 맨 위에 보시면 신고 확인증 발급. 이미 보았던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이라는 건 아까 자결 실행인 거죠. 자결 실행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으로는 어렵지 않죠. 문장으로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봐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신고를 받은 때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춘 경우에 그냥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항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절차랑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장을 살짝 틀리더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미 제가 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결 실행 사를 갖추어서 업무 신고를 하면 그 결과가 신고 확인증, 신고항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절차가 여러분이 머릿속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뒤에 목차를 하나 더 넣었죠. 신고 확인증 대여 등 금지.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여기는 답안지에 적을 수 있는 양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목차만 보겠습니다. 대여 등의 금지. 먼저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항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항의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항의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은 다다음 주에 하는 제재 규정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뭐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격 취소. 그래서 신고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두 번째 벌칙, 형사처분도 둘 다 받습니다. 그래서 대여 등을 할 때는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도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과도할 정도로 이상하게 급여가 되어 있는 행정사 사무소가 행정사를 찾는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떠한 아직 실력이 없는데 급여를 과다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대여라는 표현을 누가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벌칙, 특히 대여를 했을 때 자격 취소가 되고 벌칙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그래서 자격 취소는 읽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가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신고항의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가 밑줄을 그은 거는 원래 양도가 개정법에서 지워졌어야 되는데 이게 입법 불비 이것까지 삭제가 안 됐습니다. 현재 양도는 잘 안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근데 조문에는 아직 살아있어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거는 그 파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벌칙, 신고항의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 법인, 이를 대여받은 자, 그 다음에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중에 제재 규정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파트, 행정사 법인의 설립 절차. 실제 행정사 법인은 기출이 다 되어가지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내용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연인 여러분이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은 탄생 그러니까 출생을 통해서 이제 권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마지막에 이제 그 사망을 통해서 권리 의무가 소멸을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하시면 되죠. 행정사 업무 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인은 약간 또 다른 거죠. 법인은 실제 뭐에 의해서 탄생이 되냐면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등기가 된 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 전 행정사법에서의 법인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대한행정사회 아니면 행정사법인. 그랬을 때 앞에 행정사법인은 뭘 하라고 하냐면 정관, 그 다음에 인가를 받은 다음에 설립등기를 받아야 성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인은 해산을, 그러니까 사망의 단어를 해산이라고 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을 보고 오신 분들 제가 설명을 이미 했을 텐데, 해산이라는 표현은 청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산은 재산정리예요, 재산정리. 그래서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하는 것. 사실 해산은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때 만약에 법인의 등기를 시작하는 건 내가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해산을 하면 해산 등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뭐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면 이제 등기를 하고, 그래서 자 여기 이걸 먼저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 된다면 이때 인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청산 종결, 청산이 끝나면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청산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하고 뭐하고 등기하고 뭐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해산은 청산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청산이 끝나야 끝났다라고 보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은 해산을 하는 사람 대표자를 청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렇게 보통은 청산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이 그러면 다시 여기서 와서 그러면 정관 인가를 받고 등기가 되면 이때서부터 쭉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거랑 똑같이 행정사 법인, 용어가 이거잖아요. 여기는 행정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행정사 법인 업무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아까 만약에 여기 추가적으로 자결 실행사, 그럼 똑같이 자결 실행사 하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정인설, 설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갖추면 되죠.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정인설 이렇게 갖추면 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자료가 나갔을 텐데 가지고 계시나요? 요거 뒤쪽에 좀 자료 나간 것 중에 요거 있습니다. 요거 중에 뒷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법인 설립 절차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네. 있죠? 네,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3명의 행정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인은. 그래서 3명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사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죠. 그런 다음에 행정사법인은 설립 인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가가 나온 다음에 행정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설, 설립 등기가 되면 이제 탄생이 된 거죠. 출생, 그 성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절차를 그때서 비로소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결 실행사, 그 다음에 정인설, 이 3가지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총 8가지 이를 요건을 더 제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과가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증, 아까 다 봤잖아요. 업무신고서,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증. 그러니까 용어가 약간 다르니까 절차가 약간 또 다르구나. 그렇게 한 다음에 보험 가입은 업무신고증이 나온 다음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별도로 이렇게 배상보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보험은 현재 그러니까 한 명당 1,000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현금을 내도 되고요.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3,000만 원인 거죠. 3,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배상을 할 수 있는 한도가 3,000만 원을 배상할 수 있는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3,000만 원을 통장에 어디에다가 그냥 묶어두어도 되긴 합니다. 다만 보통은 보험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서울 SGI에서 3,000만 원 이거 하는데 3명이면 12,000원 했던 것 같아요. 12,000원이니까 36,000원. 얼마 안 하죠? 네. 네.
저는 S자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는 가격, 다른 데 가입할 수 있으면 다른 데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맥시멈이, 법인은 만약에 대신 맥시멈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맥시멈을 1억으로, 즉, 만약에 10명이면 1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1명이면 1억 1000을 해도 되지만, 맥시멈을 1억만 가입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 명당 1천만 원.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3천만 원인 거죠. 법인은 무조건 3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명당 1천만 원이니까 3명에 3천만 원인 거죠. 이거 잠시 후에 볼 겁니다. 조문으로. 그리고 나서 이건 제가 빼야겠네.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명. 그러니까 최대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11명부터는 1억 1000인데 1억만 가입해도 됩니다. 가입을 더 해도 돼요. 원하시면. 그래서 뭐 15명이면 1억 5천을 가입해도 되지만 맥시멈이 1억이라는 거죠. 이 표현을 잠시 후에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보험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까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러니까 법인을 가입하고 다 끝난 줄 알고. 그래서 15일 이내에 배상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 행정사가 추가되거나 법인 구성원이 바뀌면 바로 밑에 소속 행정사 고용신고를 업무 변경, 아까 변경신고 봤었잖아요. 그 변경신고에 따라서 이걸 하면 되는데 그 변경신고는 행정사법인 변경신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절차가 좀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이제는 이제 본문으로 15페이지. 이제 조문으로 하나씩 이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볼까요? 주제 10번, 행정사법인 설립 절차 보시고, 그다음 다음 장에 보시면 행정사법인 업무 수행 방법 다 기출이 다 되었습니다.